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에 강달러 기조가 좋지 않다. 연준은 금리를 더욱더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도 아무래도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연준에서는 여전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첫 번째가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두 번째가 고용과 물가라는 어떤 그 경제 펀더멘탈에 있어서 리스크 쪽보다는 안정적인 이를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의 방향성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시장에서 보기에는 백악관 측과 페드 측이 서로 간에 금리 인하라는 금리 정책이라는 금리 결정이라는 어떤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서로 간에 줄다리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부분은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페드에 대한 금리 인하 압력 양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여기에는 분명히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이런 부분과도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해 두시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속내 네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점. 첫 번째가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게 되면 상대국의 환율은 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 그러면 위안화의 절상을 유도하려는 속내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 이제 계속 진행이 돼 있는데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 세 번째가 FOMC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결국은 달러화의 약세를 원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중국 이외의 주변국, 지금 관찰 대상국이 한 21개국 정도로 늘었고요. 환율 조작국이 있는 반면에 관찰 대상국이 있습니다. 과거 9개였는데 지금 8개 정도, 이제 중국이 제외가 됐으니까 8개가 됐죠. 여기에 우리나라, 일본, 독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도 마찬가지, 베트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양상. 그러면 중국 이외의 관찰 대상국에 대해서 너희들 환율 조작국으로 언제라도 지정을 할 수 있으니 계속해서 조심하고 있어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 이 네 가지 정도로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의 속내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환율 조작국 지정의 피대상국이 된다라면 그런 우려감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당연히 급등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수출 품목 고율 관세 가능성 이 부분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나라별로 환율에 대한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의 임계점은 달러당 7위안이 보통 임계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이 임계점이다라는 이야기가 시장 내에서 솔솔찮게 중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중국의 위안화 7위안이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 우리나라의 그 환율,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한국의 원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 평상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지금 현재의 중국의 7위안 돌파, 원화의 1,200원 돌파에 대해서 다소간의 의문 내지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점.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서는 그런 초강세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라면 오히려 지금 현재 중국의 7위안 상황이나 원화의 1,200원 양상은 그다지 의문스럽지 않은 그런 양상일 수 있었다라는 점. 하지만 달러 인덱스 97에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위안화가 7위안을 넘어섰고 원화가 1,200원을 돌파해 놓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양상은 어떤 그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시장 내에 표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트럼프 정부의 달러의 약세를 원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까지 우리가 지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약달러의 어떤 그 기조 강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출을 늘리고 물가도 이제 상승시키려는, 그러면 아주 긍정적인 미국의 경제 수순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이제 달러화의 움직임, 위안화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 원화의 움직임, 특히나 이제 그 백악관과 페드 간의 어떤 그 줄다리기 양상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번 9월 17일, 18일 FOMC 지금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9월 FOMC 쪽으로 점차 기대감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 9월 17일, 18일 개최 예정에 있는 FOMC, 여기서 최소한 25bp의 인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장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양상, 환율 갈등 양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새로운 시장 노말 상태로, 새로운 어떤 그 시장 그 이클리브리움 상태로 지금 다시금 빠져들 수 있다라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악재와 호재의 적절한 시장 내 반영.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호재 쪽인 금리 인하는 조금은 좀 한 2, 3주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하지만 당장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에 시장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장 밸류에이션의 관점 속에서 이제 8월 15일이면 2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 이를 반영한 PER, PBR, 이런 PBR과 PBR 밸류에이션들이 과거 평균적인 수준보다 낮게 되어 형성될 것인지 높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놓고 분명하게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가의 가격 메리트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리고 내가 새롭게 꾸려나가려는 포트폴리오의 가격 메리트가 여전히 존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다양한 어떤 그 조합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